다 그래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땐 거의 100%예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기부 얘기를 했는데 그 기부하시는 분들 얼핏 생각을 하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야. 자기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걸 다 모아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지? 자, 이분들은 뭘 원하고 있죠? 내가 이 분들을 도움을 해서 내가 굉장히 행복해져요. 내가 막 도와서 내가 막 행복해져. 익명으로 특히 기부하시는 분들. 내가 그 기쁨이 있어요. 왜 기쁘죠? 누구 돕고? 내가 훌륭한 일을 해냈어. 라는 그 엄청난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 만족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뭐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다 하면은 하지 않죠. 이것은 하나의 투자와도 같아요. 내가 이만큼을 투자해서 뭔가 나한테 오는 게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지.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안 돌아오면 절대 난 투자하지 않아요. 이게 사회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은 심리의 깊숙한 곳에 다 들어가면 그게 다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제 입양을 하죠. 사랑으로 저렇게 불우하게 태어난 어떤 아이를 내가 데려다가 사랑으로 키우고 싶어. 이제 그 얘기만 딱 들으면은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정말 극진하게 키웠어요. 온갖 정성을 쏟아고 다 키웠는데 얘가 이제 커가지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입양된 거를 알고서 친부모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 정신 팔려갖고 자기한테 정성을 지금까지 쏟은 나한테는 뭐예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슬슬 이제 화가 나고 속에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요. 왜 일어나죠?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자식하고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니까 이 자식 입장에서는 뭐예요? 좀 불편한 거죠.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막 화를 내고 하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이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친부모를 더 찾죠. 역시 사람은 아무리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친부모 같은 사람은 없는 거야. 저 양부모님 하는 거 봐봐. 벌써 자기 피가 안 섞였다가 하는 게 벌써 다르지라고 딱 분별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엔 뭐예요? 물론 이제 입양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이와 같은 양상으로 펼쳐지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런 일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뭐 거두지 말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사랑으로 키운다고 데리고 온 아이인데 결국에 뭐예요? 나의 어떤 그런 허전함, 어떤 측면의 만족감을 위해서 내가 이 결핍된 부분을 채우려고 이 아이를 데려다 키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상대방이 그걸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남들을 도왔다고 하는 행위에서 과연 정말 순수하게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아무 관계없이 그를 위해서 상대를 위한다는 것은 이 수준 안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일단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정말 순수한 사랑을 상대에게 베풀고 상대를 이롭게 하는 그런 수준으로 절대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식의 영역에서 진리의 영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오늘 앉아있는데 그냥 쑥 가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정말 어떤 소정의 노력을 꼭 내가 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여기서 이 단계에서 일로 가려면은 그냥 자동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진리를 내가 상식을 나의 답으로 삼고 요렇게 지어놓은 세계에서 내가 갇혀 살다가 진리라는 답을 받아들고 나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나를 교정을 시키고 나를 바로 세워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공의 영역으로 바로 세운 만큼 조금씩 올라가서 공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흡수함으로써 깨어남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깨어남이라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경험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요렇게 내가 생각하는 요 세계에서 갇혀 살다가 내가 갇혀서 내가 지어놓은 세계가 아니라 실제의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내가 나의 삶의 진정한 목적도 자연스럽게 아는 거죠. 내가 여기 왜 왔고 나는 여기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게 나의 역할을 다 해내는 것인가. 그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쪽으로 내가 포커스를 맞춰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깨어남이에요. 전혀 몰랐다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됨으로써 내가
그 아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내가 살아가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깨어남이에요. 이제 이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내가 진행이 된 만큼 공의 영역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영역을 우리가 들어가야 그때 이제 우리가 정말 상상하는 진정한 의미의 이타가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상식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타행이 펼쳤죠? 상대방을 전혀 몰라요. 내가 내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내가 결정을 해서 상대한테 뭔가를 베푸는 그런 패러다임이었죠.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상대의 상태를 내가 알고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감각이 생겨요. 공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그냥 그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깨어난 만큼 그 사람의 상태를 내가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게 이 사람이 필요한 거를 내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어때요? 자기가 정말 필요한 거를 내가 해주니까 정말 고맙겠죠? 그리고 크게 도움이 되겠죠? 이런 이타가 되는 거예요. 상대를 파악하고 하는 이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서 내가 이기의 수준에서 하는 이타행, 이기의 수준에서 이타행을 할 때는 우리가 어땠죠? 나를 내세운다 그랬죠? 내가 너에게 그걸 했어. 그러니까 넌 그걸 인정해줘야 돼. 라는 그런 나의 욕구가 깔린 상태에서 하는 이타행위였다고 하면 여기서는 내세울 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게 바로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타예요. 내가 나를 내세우는 욕구 자체가 없어요. 내가 나를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채우려고 이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답을 바라는 거죠. 근데 나는 공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내가 채울 게 없어요. 스스로가 다 완전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상태로 딱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채울 게 없어요.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으니까 나는 그대로 앉아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하고 그냥 주고 그거를 땡이에요.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인정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예 들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벌써 근본이 다르죠. 돌아가는 근본이. 이타행해. 그래서 그 이기의 영역에서는 내가 행위를 하고 행위를 한 나를 내세우려는 욕구가 있는 것이고 공의 영역으로 가면은 내가 행위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상대를 이롭게 하는 행위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개념이지 이 행위를 내가 한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수준으로 거듭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목적을 안다는 것인데요.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제 같이 굴러가고 각자의 자리에 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도 그 공적인 사회가 추구하는 공적인 목적에 이익을 담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도 공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삶은 당연히 공적으로 돌아가야 마땅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적인 목적이 이제 세팅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공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고 나의 삶이 완성이 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행위들의 목적은 뭐예요? 공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사적으로 보이는 행위,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행위조차도 내가 나의 삶이 공적인 목적으로 돌아가야 마땅한 것을 내가 알고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냥 나의 삶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작은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적인 행위가 되는 거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상식의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는 아직 공이 뭔지를 몰라요. 그죠? 나는 사회 영역에 갇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공이 뭔지를 전혀 상상을 못하는 수준이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일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는 일을 내가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공적인 행위가 아니고 사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공과 사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기와 이타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사적인 행위는 뭐예요? 다 이기를 위해서 하는 행위고요. 공적인 행위는 다 뭐예요? 이타의 목적을 두고 일어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이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 선에 도달을 하게 됨으로써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에요. 이기의 영역에서는 내가 뭘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하고 일어나는 이타지만 그건 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이타가 아니라 유사 이타라고 표현을 해요. 이타처럼 보이는 이타란 뜻이에요. 그 이기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유사 이타 행위들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제 행하는 이타 행위고 공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삶 속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다 크든 작든 다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타 행으로 그냥 자동 변환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공의 영역의 이타예요.
우리는 지금 성식의 영역에 묶여갖고 이기주의 패러다임 안에 살면서 누구를 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일로 반드시 넘어가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직 공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하는 유사 이타 행위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유사 이타 행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각자 이제 나름대로 의미는 있죠. 이것은 이제 이타 행으로 보이는 이런 행위들을 내가 이제 나름대로 내 삶 속에서 열심히 실천하고 함으로써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뭐 다른 공부가 아니고 이제 이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뭘 깨닫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상대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이 깨닫는 지점까지 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또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없이는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고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상대방을 이제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분명히 바르게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의 말씀을 제가 오늘 드렸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